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 연애 중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끝없는 밀고 당기기에 춤을 추고 있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관심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차갑게 돌변하죠. 그럴 때면 여러분은 계속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 떠나야 할지 고민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회피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무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이해심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관계에 대해 진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선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파트너가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도와줄 5가지 구체적인 경계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들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에 벌을 주거나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관계의 역동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애착 상처를 대신 치유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는 본인 스스로가 간절히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결론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패턴을 잘 아실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 대화를 시도하면 회피형 파트너는 입을 닫아버리거나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모호한 약속만 남발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대화는 끝나고 여러분의 기분은 전보다 더 나빠지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가치 있는 사람들은 회피형과 데이트할 때 이런 경계선을 세웁니다. 모든 관계에 관한 대화에는 나중에 잘할게라는 모호한 말 대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약속이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아끼지만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랑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는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는 당신의 솔직하고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보세요. 여러분은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상대에게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지금의 모호한 상태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애매하게 굴거나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선이 진짜인지 시험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준을 낮춰준다면 그들은 결코 진정한 친밀감을 향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할 의지가 있는 회피형 파트너라면 이 경계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결국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고마워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회피형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 구조를 잡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몇 달간의 모호한 대화 끝에 누군가 드디어 이런 경계선을 세우면 회피형 파트너는 비로소 진심을 보여주거나 혹은 애초에 진지한 마음이 없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명확함은 곧 힘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애매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도 관계를 질질 끄는 데 익숙하죠.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관계의 판도가 바뀝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무한정 불확실함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여러분을 어장관리 상대로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떠나겠지만 그런 사람은 떠나보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은 상대의 불안을 여러분의 비상사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역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당신을 밀어내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다가도 막상 당신이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불안해하며 달려옵니다. 갑자기 애정을 쏟고 관심을 구걸하죠. 이것이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덫입니다. 여러분의 욕구는 뒷전인 채 오로지 상대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워야 할 경계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연결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던 일을 즉각 멈추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피형 파트너가 일주일 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차갑게 굴었다고 칩시다. 약속도 취소하고 여러분을 귀찮은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금요일 밤에 보고 싶어. 지금 만나자.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던 일을 취소하고 달려가서 그 관심에 감사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역기능적인 패턴을 강화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답해보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이미 선약이 있어. 괜찮다면 일요일 오후에 만나는 건 어때? 이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파트너 없이도 충실한 삶이 있으며 상대를 중요하지 않게 대하다가 원할 때만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일시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밀당이나 유치한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며 상대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나의 일상과 감정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연습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배울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면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잘못된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떠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당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으니까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차갑게 굴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쁜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다가왔을 때 복수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없는 동안 내가 정성껏 갖고 온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선과 심리 조정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 번째 경계선은 정서적 교감 없는 신체적 친밀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입니다. 상대는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 관계 정의를 거부하며 정서적으로는 벽을 치면서도 잠자리를 하거나 연인 같은 행동은 다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세워야 할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정서적인 친밀감을 줄 수 없다면 관계가 주는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공하는 모든 정서적 뒷바라지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일들 말이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취약함을 드러내는 불편한 노력 없이도 연애의 달콤한 열매만 따먹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변화할 동기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얻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변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좋지만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신체적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의 감정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사라지는 상황에서 계속 당신 곁을 지키기는 어려워. 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원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계선을 세웠을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친밀감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두 결과 모두 여러분에게는 이득입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성장할 의지가 있는 파트너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되찾고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썸이나 모호한 관계 속에서 몇 년을 허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교감은 구걸하면서 상대에게 연인으로서의 혜택은 다 퍼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은 더 일찍 이 경계선을 세웠어야 했다는 후회입니다. 경계선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원망만 쌓여갑니다. 상대는 그런 구조에 안주하게 되고 관계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려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면 편한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와 계속 가까이 지내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상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편안한 구역 밖으로 나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기회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루라도 빨리 그 사실을 알고 떠나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계선은 상대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그들을 달래주고 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과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면 그들은 숨이 막힌다고 압박감을 호소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자신의 욕구를 철회하게 되죠. 이것은 의도했든 아니든 일종의 정서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은 정당한 요구에 대한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피형 파트너에게 잠수 타지 말고 연락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칩시다. 상대는 너 때문에 숨이 막혀라거나 이런 압박감은 감당하기 힘들어라고 반응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라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안 그럴게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아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기본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건 압박이 아니야. 이런 소통이 당신에게 가능한 일인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봐. 하지만 내 정당한 필요를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게. 여러분은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의 불편함을 달래주는 일을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이 경계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피형들은 자라오면서 자신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물러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그들의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보다 항상 우선시될 때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감정을 관리해주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변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 이 태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실천하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평소처럼 여러분을 굴복시키기 위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더 깊이 숨어버리거나 더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경계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과거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가 깨닫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침착하고 단호하게 자리를 지키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장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며 떠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결과 모두 여러분을 돕는 일입니다. 핵심은 침착하고 자애로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단호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하는 상대의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불편함을 달래주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경계선은 관계의 진전에 대한 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감정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에게 수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계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만났다면 이제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만났다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회피형 파트너는 여러분을 무기한으로 관계의 정체 상태에 묶어둘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해 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 나는 이제 진지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원해. 다음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 나도 내 미래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네. 지금 우리 사이가 참 좋지만 이제는 앞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렇지 않다면 나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니까. 여기서 핵심은 분노나 절망에 빠져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말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명확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희망 고문을 견딜 필요도 상대가 마법처럼 변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올라오거나 아니면 도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경계선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거나 억지로 결정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전념하도록 강요해야만 한다면 애초에 그런 관계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며 설레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끌려오는 사람 말고 말이죠. 시한을 정하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시한을 제시했을 때 겁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 안도감을 느끼고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한을 정함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더 낭비하기 전에
그 사실을 빨리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경계선과 회피형에 대한 진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계선들을 세운다고 해서 회피형 파트너가 반드시 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회피형은 그 패턴이 너무 깊어서 어떤 경계선으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경계선들이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느라 자신의 건강과 필요를 희생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작동하는 관계를 얻거나 아니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해줍니다.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건강한 경계선을 세웠다는 이유로 회피형 파트너가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고통을 미리 예방한 셈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진심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회피형 파트너라면 여러분의 경계선이 오히려 큰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릴 수도 있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명확한 경계선 앞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 회피형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더 솔직하게 소통하려 노력하며 친밀감이라는 불편한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화 대신 이별을 선택하는 회피형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경계선을 세웠던 당사자들은 1년 뒤 자신의 용기를 칭송하며 스스로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지금 회피형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요? 진수성찬을 원하면서 상대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이 관계에 쏟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제 경계선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상대에게 벌을 주거나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예우하고 건강한 관계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가 변화할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대우를 계속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회피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가장 사랑 넘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계선을 실행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슬리고 설득하고 애걸복걸해서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꾸준히 곁을 지켜주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당신이 서 있는 곳까지 기꺼이 다가오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경계선들이 그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경계선이 가장 필요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착 유형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